우리 군청에 이제 새로 신규자들이 오신 분들이 꽤 왔는데요. 저는 요 말씀으로 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책을 보니까 같은 물을 이렇게 꽃이 먹으면 그게 꽃이 된답니다. 근데 같은 물을 뱀이 먹으면 그게 토해내는 게 똑같은 물이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부처님이 어디 길을 가다가 이 제자 보고 떨어져 있는 그 종이를 보고 저게 무슨 냄새가 나냐고 여쭤봤답니다. 그때 이제 제자가 맡으니까 그 향 냄새가 났다 그래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새끼가 또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냄새가 나냐라고 하니까 이 생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옆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향이 날 수도 있고 또 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한테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생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보시면서 내 공직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좀 저희들 군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군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또 공무원들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요 스토리텔링, 작은 묘지도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최근에 이게 9월에 방송이 됐던 건데요.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MBC 이렇게 KBS에 보냈고, 그게 이제 방송이 됐던 거 잠깐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시인으로 유명한 바로 김득신이라고 하는 이 사기 백이전이라는 책은 무려 11만 3천 권. 이게 사기가 생겼어요. 11만 3천. 근데 이 11만 3천 권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이게 하루에 5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62년을 이루어야 돼요. 치열한 노력, 열정의 끈기가. 바로 여기 보이는 요 묘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이 묘 가지고 상품에 성공한 것은 이렇게 저는 영월군의 경우에 이 김삿갓 묘 하나 가지고 심지어 면 이름까지 김삿갓 면으로 이렇게 개칭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김삿갓도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고향은 양주더라고요, 경기도에. 그리고 돌아가신 곳은 전라도 하순이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차남이 나중에 이렇게 묘를 영월로 이장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의 상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묘 하나 가지고 어떻게 상품을 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신규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의 역할이 이런 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평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상품화했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을 했지만 하고 보니까 때로는 제가 직접 이 변호사도 해봤거든요. 상대편이 직접 변호사이고 저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한 3번 소송을 해봤고 또 뭐 전부 승소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천에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감사실에 있을 때 이렇게 곰을 한 마리 이제 휴양림에서 키웠는데 이 곰이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찾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쫙 몇 달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기를 이 2마리가 나갔는데 이 1마리는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제가 정평으로 왔는데 정말로 한 2달 있다 1마리가 돌아왔다 그래요. 이렇게 사실상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거의 경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로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정말로 어떻게 포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업비를 따오고 이런 역할들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 우리 직원들은 아는데 저희들 사무실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그걸 일일이 다 들어주느냐고. 근데 사실은 들어주다 보면
거기에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그거를 다 저도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으로 뭐 이렇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도서관에 오셨는데 제가 도서관 관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또 이렇게 사서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강사도 해야 되는 저처럼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을 함께 가지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지방 공무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년 해보니까 이 중앙 공무원들은 사실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머리만 가지고 하면 되는 공무원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정말로 이 머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가슴으로 일을 하고 또 머리도 써야 되고 또 발로도 뛰어야 되는 그런 천박자를 갖춰야 되는 공무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감동을 한다는 이런 걸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중앙하고 접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발전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정말로 지방공무원이 정성을 다하면 중앙도 이렇게 감동을 해서 사업비를 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실제로 제가 농림부에 가서 이렇게 사업 심사를 봤는데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를 정말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끝까지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0억 원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한 몇 달 지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이 도서관 문제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산을 가다가 당신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서관을 한번 와봤다. 왔는데 그것까지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 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투자할 만 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무슨 놈의 20억을 또 달라 그러느냐고 그렇게 넘겨짚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10억 원이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정신 자세로 일하면 이 지역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왕에 증평에 오셨으니까 우리 증평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된 지가 증평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꼭 10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된 거는 다른 단체보다 한 8년이 늦게 이렇게 출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인구는 36,946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행정체제로는 가장 적습니다. 1업 1면, 울릉군도 1업 2면이거든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사는 짧지만 또 규모도 적습니다. 행정구역도 울릉군보다도 적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어린 만큼 또 열정이 저희들한테는 있고요. 또 작은 만큼 강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저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이제 군정에 나아갈 방향이 정가포로라는 아까 교수님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가포로라는 뜻이 증평의 정제하고 싱가포르의 가포로 이걸 합성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슬로건을 걸었나 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세계적인 이 경쟁력은 아주 높은 나라고 또 공직자들도 가장 청렴하고 친절한 걸로 증평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원 면에서는 이 65년도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 물까지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였거든요. 저희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는 물도 저희들 사실 수입하거든요. 충주에서. 충주 댐에서 끌어오잖아요. 이렇듯이 아주 유사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한번 추진을 했고요. 또 군정 이 슬로건도 또 뷰티풀 증평이 예쁘죠. 이 증평이. 디자인도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평에 이렇게 저희들이 작은 거 꼭 작은 것이 약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수님은 처음에 되고 나셔서 서울에 가시면 제가 원고를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군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절대 안 읽으세요. 쪽팔리신가 봐요 되게.
이게 되게 아닐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이 딴 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규모의 경제로는 적은 게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하셔야 된다. 다만 지역에서만 적전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셨고 그건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3년도인데요. 여기 독일의 경제학자가 슈마어라는 분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겠죠. 선진국들은 돈이 많고 또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규모의 경제로는 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 군도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이 정평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또 독일의 경영학자가 이렇게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최근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히든 챔피언 같은 세 개 기업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SPC라는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샤니하고 또 삼립식품이라는 그 빵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IMF를 극복하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까지 이렇게 수출을 역으로 수출하는 이런 기업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아모레 퍼시픽 여기 이제 중국에 이렇게 출수를 해서 신장률이 5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 정평군이 딴 시군에서 보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면 항상 청주라고 하잖아요. 오는 거. 좀 이런 신생이지만 이렇게 신생 소기업인 이 정평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이것은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했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알리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평이 적은데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보영이라는 요 배우인데요. 이것도 정평분이고 또 묘하게도 이제 교수님하고 성함이 같으신데 요 명강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요 정평분입니다. 김미경 강사도. 그래서 이 두 분이 실제로 TV 나와서도 이 정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두 분의 뭐 부모님도 가끔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정평이 좀 알려지고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히든 챔피언 요 김덕신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유적이라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윤리에 요 묘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태어난 지는 어디서 태어난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분을 요 묘소를 활용을 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오직 요 묘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이 조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요 진수성 대첩의 요 김시빈 장군의 요 손자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박사당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칭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평분이 물론 이분이 뭐 조선시대 분이니까 묘가 그 이후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상품화를 못했냐? 저는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분의 신화, 학술적으로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이 백열장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나 그런데 목표가 흥미를 주지를 못하는 이분보다 뛰어난 시인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책을 읽는데 이제 독서왕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우문현대 포럼이라는 걸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요게 약간 지금 요 비슷한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요거 1회대를 이렇게 김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제를. 그래서 윤리마을에 가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또 실제로 요 마을 방문을 해서 군수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율리 씨라는 말 쓰잖아요. 이때 조자가 이렇게 대추잖아요. 대추는 씨앗이 하나랍니다. 여기 속설이. 그래서 왕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율, 이게 밤입니다. 요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율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을이 이 밤나무골이거든요. 율은
밤은 이렇게 밤송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요거는 삼정성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이 배는 씨앗이 6개라 그럽니다. 요 6개는 육조 판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감은 씨앗이 통상적으로 8개가 들었답니다. 요거는 팔도 관찰사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 그런 학문이나 독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토론들이 있어 왔고, 또 저희들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이런 민간 합동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어떤 분이 요 묘소를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2010년부터 이렇게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발전 포럼들을 운영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을 자원을 찾고 또 마을에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이런 토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분이 그 독서를 많이 했던 분이고, 독서뿐만 아니라 또 희한하게 59세에 이렇게 과거에 급제한 이런 대개만성의 노력가였어요. 그래서 요게 또 이 마을이 좌구산이거든요. 이분이 묻혀 있는 데가 이 교북부자여서 요게 또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요거를 느림보 마을로 정하자.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슬로시티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주제를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김득 선생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꿈에서 이분 아버지가 김치였는데요. 꿈에 노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꿈을 꾸고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 호가 담입니다. 담. 그래서 이름을 어릴 때 몽담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요 몽담 꿈에서 이 담 노자가 이렇게 꿈을 꿔서 이렇게 아명을 이렇게 정했는데 10살 때 이분이 천연두가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되게 아둔하게 돼버렸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희들이 이 소재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동화책에 되게 많이 이분에 등장합니다. 이게 당연히 애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10살에 이렇게 글 배우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책에서 저희들이 소재를 상당수를 찾았고요. 또 의외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조선시대부터 이분 묘소는 진평에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31년도에 동아일보에도 이렇게 다독과 김덕신이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뭐 2006년에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있어 왔고, 뭐 이런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중앙지에서 계속 이렇게 백의전을 억만 번 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이야기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데 계속 지역에서는 그냥 백일장하고 한시 번역하고 이런 뭐 400주년 기념사하고 이런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에서 이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제가 방송을 다 기초를 떠보니까 그 이전에 EBS 지식채널 2에서 이렇게 어느 독서강의 일기라고 해서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지역에서 아무도 안 본 거죠. 뭐 이분 이 지역 분인지도 몰랐던 거고, 또 실제로 아까 교수님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먹을거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천년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책거리상이라는 요런 뭐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요 주제가 김덕신이었습니다. 책을 떼면 어떤 먹거리를 만들고, 실제로 저희들도 요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요 방송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억만번이라 그랬는데 여기 억만제인데 억만번이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번이랍니다. 그래서 11만 3천 번을 백의전을 읽었다라는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이렇게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해도 36편인 이런 역사적인 고정들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분이 이렇게 한번 읽을 때마다 발을 정자로 글씨를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잘 활용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또 자료는 왜 못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들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기 여유당 전서 쓰신 정약용 선생, 이분의 그 여유당 전서 안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글자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상하 수천 년과 종행 3마리를 다 뒤져도 독서에 부지런하고 뛰어난 이로는 백곡을 제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여기 첫날 밤에도 하도 이분이 책을 읽으니까 이 장모가 책을 싹 치웠답니다. 첫날 밤에. 근데 이제 이분이 첫날 밤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계속 책만 뒤졌대요. 근데 딱 찾은 게 요거예요. 지금으로 달력인데 이 달력을 한 거를 찾아서 밤새 요것만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이 묘하게도 한 80세까지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집사람도 일찍 죽고 부인도 또 딸도 먼저 죽었대요. 근데 요 딸이 장례실 행렬에서도 요 백이전, 또 부인 상중에도 계속 백이전만 읽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역사 편지 쓰기 공모전을 개최를 했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런 동영상들이 이거 정평분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딴 데 분들이 다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뭘 했나 이런 좀 반성을 했고요. 요거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반갑네. 내 이름은 김득신일세.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지? 잠깐 내 이야기를 해줄까 하네. 난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다네. 멋지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59세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진 무능력하다 못해 모자른 사람 취급을 받았다네. 난 오랜 시간 나의 길을 걸었어. 읽고 또 읽는 것이 나의 길이었지. 나는 책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했지. 자네의 길은 무엇인가? 아직 자신의 길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잘 생각해보게나. 조급해할 거 없네. 자네 자신이 중요한 걸세.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에는 이름을 날렸다네. 젊은이여, 그대의 인내와 노력은 자네를 배반하지 않을 걸세.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라네.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김덕신이 독서고 이 공부 쪽이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연결을 해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세계적인 천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약간 대비가 되는데 1921년에 그 노벨상을 수상하고 강연이 하도 많이 들었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자기 하도 피곤해서 운전기사 보고, 야 당신이 대신 좀 강의해라. 운전기사 네가 하도 따라다녔으니, 이 운전기사가 다 외웠대요. 그거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나와서 강의를 유창하게 했답니다. 이제 문제는 강의를 열심히 잘 하긴 했는데 끝에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모르니까 당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그거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도 그걸 다 안다. 그 뒤에 앉아있는 운전기사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얘기를 했대요. 실제 아인슈타인이었겠죠. 김덕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여기 이제 길을 가는데 안에서 이제 백이전 구절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아둔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저게 무슨 글귀지? 그랬더니 하인이 다 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바꿔 타고 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하고 이거를 아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에는 또 다양한 복잡한 역학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여기 황윤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윤리에 올라가다 보면 자구산 제1문이라고 이렇게 표지석이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 김덕신의 글
백의전에서 집자를 해서 자구산 제일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그 당시 이제 보고를 했더니만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실현을 못했는데 그때 그 생각했던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아까 한석봉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분이 그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는데 이 워낙 유명한 편액이니까 임금이 이제 한석봉한테서 글씨를 쓰라 그럴 때 도산서원이라고 불러주면 뜰 것 같아서 이렇게 불러줬답니다. 원서 원,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산 이렇게 썼답니다. 그 다음에 도자를 불러주니까 이 사람이 도자를 쓰다가 이게 도산서원이네. 순간 떨어가지고 그 도자가 약간 삐뚤락하다 그래요. 지금 가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자구산 제일문도 김덕신이 쓴 글씨에서 집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 실현을 못하고 아직도 제가 그게 참 슬픈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 마침 이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지역사업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집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 처음에 가지고 가니까 보지를 않더라고요, 서류를. 제가 이제 탁 던져주고 제가 설명을 5분 하는데 심사위원 3분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이거 대략 발표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눈빛을 보면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이제 하는 말이, 뭐 교과서에 나온 인물도 아니고, 또 뭐 지상파 방송에도 한번 인물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되겠냐. 뭐 안동김 씨 뭐 해줄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그러면 이 교과서에 나오면 해주겠느냐. 그 다음에 방송에 한번 나오면 당신이 해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실패했던 요 표지입니다. 여기 아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다 보면 요 바깥에 다 전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요거는 유물로 간직을 하려고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야 진짜 교과서에 안 나올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저희들 여기 학예연구사 보고 야 내가 여차여차한데 당신이 교과서에 한번 나온지를 찾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 학예연구사가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됐기 때문에 우리 학예연구사 어떻게 해서 요 교과서에 찾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강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김덕신 교과서를 제가 이제 찾긴 했는데 어떤 미래전략과의 협력 사업에 가지고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그 김덕신 묘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가 꼭 필요해서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김덕신 묘소가 향토 유적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도지적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위원들을 설득을 하다 보니까 도청에서는 딱 그랬습니다. 이제 묘소는 지정을 안 한다. 묘소는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묘소는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은 문화재 지정을 시켜주겠다. 왜냐?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교훈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 그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2002년도에 충북대학교 그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나온 책자를 제가 한 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안 사마소에 대한 그런 책자였는데 거기에 김덕신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대를 다니다 보니까 교과서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교과서에 나온 걸로 착각을 하고 나서 김덕신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문화재위원 지정 심의가 들어가기 직전에 교과서에 없는 걸 알고 전 검색을 해가지고 책자를 다 뒤져가지고 알고 보니까 청주 유신상사에 책 한 권이 딱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미래 과장님한테 드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발표해서 문화재 지정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이 친구가 찾은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문 교과서였어요. 여기에서 이 김덕신 독서 호야, 김덕신이 독서를 참 좋아했다 이런 주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 서울의 중앙대학교 논술 예비시험에
이 지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김덕신에 관한 거예요. 이게 쭉 읽어보니까 야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이 지문을 어디서 나왔을까. 그때 이제 출제가 이거더라고요. 미래인 교과서인데 여기 독서와 문법 투어라는데 요 김덕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또 유신상사가 한 권을 사왔습니다. 이걸 제가 갖고 있는데 앞에 전시도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마다 그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가시는 이 고은 선생님 있죠. 이분이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를 한번 써보자라는 이 만인보를 창비해서 펴냈는데 여기에도 또 쫙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책귀신이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팀장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 창비에 보냈습니다. 요거를 저희들이 좀 쓰겠노라. 흔쾌히 쓰라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에 가면 이번에 시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또 우리 도서관에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도서관 종합자료실 입구에 가면 또 책귀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뒤에 화면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게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EBS 정도가 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2012년도 4월에 제가 편지를 길게 썼어요. 쓰고 아까 보여줬던 그 표지 창조지역사업 그 책자를 한글을 넣어서 길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만 한참 지난 뒤에 이게 또 실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도 자료고요. 그때 이제 방송이 한 20-30분 됐는데 그걸 한번 잠깐 이렇게 편집본 보시죠. 이후 몽담은 정약용과 황덕길 등이 그래서 대기만성의 상징으로 언급됐는데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독서가 김덕신이라. 그는 59살의 나이에 소과에 합격, 평생 꿈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황수, 그 아이가 조금 늦긴 해도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찌 공부를 그만두려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 아이의 그 열정이 그 낭만을 이루어줄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대로였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공부에 정진했던 김덕신은 1682년 80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그가 직접 쓴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참 신기하게도 이 방송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저희들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밤에 이제 새면서 제 사촌 여동생이 이 수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독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상가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알더라고요. 김덕신 얘기를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건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좀 자신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해결이 된 겁니다. 또 책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저희들 노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냈습니다. 2012년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했고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게 기획안을 가지고 설득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요때 좀 도와주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 한 분은 제가 그 전에부터 이제 아시던 박사분인데 이 심사위원을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신활역 사업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은 어디 놀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 저녁이면 100% 들어오잖아요, 집에. 그래서 이제 계산군에 그 지금 팀장 하시는 분하고 둘이 일요일 날 오후 한 5시쯤 서울 올라갔어요. 무조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이분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그 시간에 뭐 올 리가 없다고. 이 아파트 앞에 이렇게 간판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간판을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바로 내려오셨더라고. 그 앞에가 이제 빵집이었는데 빵집에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분하고. 근데 아직도 이분은 저희들 분의 팬이 돼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계시던 연구원의 원장님이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장관님께서 우리 여기 윤리에 통미마을에 오셨는데, 이때 오신 것도 저희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총리상을 받아서 제가 한 10분 동안 이제 브리핑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런 정성을 들이면 이 우리 증평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증평에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걸 하면서 이 농림부에 또 저희들 증평에 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또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결국 이제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고, 이때 이제 나왔던 게 저도 많이 배웠는데, 이 창조지역 사업에 이 사업 기획안을 내면서 가서 이제 발표를 해보니까 그때 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과하면 배가 됩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 팀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경북의 영주 배 사과하고 나주의 배하고를 시금끼리 묶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박스에 넣는데 반은 사과 반은 배 이렇게 넣어서 하는 사업 계획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때 나가서 느낀 게, 가서 이제 심사장에 들어가는데 표가 딱 있더라고요. 1번 제목 뭐 2번 뭐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만 보고도. 정말로 제목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됐던 게 요 음성에 요 동료 에듀케어 프로젝트인데요. 요것도 하나의 시사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요 노래의 발상지가 음성군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내서 선정이 됐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시군간의 연계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제 같으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요 노래가 작가가 옥천 사람입니다. 충북에. 고추 먹고 맴맴 요거는 음성이라 그러면, 저는 제가 이 직원이라면 음성군하고 옥천군하고 묶어서 동요 가지고 나갔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도 계속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되고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 사업 계획 냈던 것은 아까 종합 마스터 플랜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스토리북도 조금 없었는데 그때 대안으로 제가 그때 냈던 사업이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나 이렇게 달력이나 이런 DVD를 한번 만들겠다.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것들 아주 단편적으로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냈고, 실제로 이때 사업비는 가장 적었어요. 딴 데보다. 왜냐하면 여기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주여서. 그래서 3년간 이제 6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올해로 끝납니다, 이 사업이.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담당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몸으로 뛰고 했던, 되게 보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또 이 묘지를 딴 데 어떻게 팔았는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냈던 건 이 구슬을 이때까지 못 깨었다. 실제로 이번에 묘는 있었지만 우리가 구슬은 있었는데 요거 깨기 작업을 못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이 이렇게 묘지를 팔자, 또 구슬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 이런 걸 가지고 요런 이분의 독서 강의라는 요 백이전을 11만 3천 번 읽고 만번 이상 책이 36개는 요 독서강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유년 시절에는 아주 우둔하고 분재였지만 늦은 나이에 59세의 과거에 급제했다라는 요 대기만성,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상품을 해보자, 요런 취지로 사업을 기획안을 냈고요. 또 사업 추진도 이게 저희들 관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타켓이 어린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원이라든가 또 지역 대학 또 이 증평공고에 이렇게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 기획안을 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이따 윤리에 잠깐 가보실 텐데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다 이런 공원이라든가 포토존들 이렇게 설치를 했고 실제로 여기는 그 이원혁 간사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을 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확 넘어오신 게 이 마을에 가서 보시고는 평가를 달라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김덕신만 가지고 사업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마을에 이 하천은 환경과 또 천문대도 있고 자구산 휴양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했고 또 연결했던 분들이 여기 이제 와 계시는데 이런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도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모를 해보니까 정말로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운이 좋았던 게 다행히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이 정말로 다 협조를 해줘가지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특히 이제 이 마을 뭐 반주민이 되신 이 계장님도 계시는데요. 올해 요거 가지고 저기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15명 뽑는 그 지방행정이 달인이 되셨습니다. 이 마을을 만들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묘지 갖고 묘지를 상품으로 한다 해가지고 소프트를 만들면은 저희들은 뭐 묘지만 보러 올 건 아니잖아요. 오면은 뭐 저 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변에 땅을 좀 매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 왜 내 땅만 들어가냐 해가지고 한 거의 3년을 가까이 술 한 잔 드시면은 한 번은 도끼 나 들고 들어와서 한 엑세스 욕을 해가면서 죽을래 살래까지 해가면서 뭐 별 폭언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차하면 군수실에 들어와서 이제 군수님 뭐 소위 뭐 죽여버린다까지 뭐 하고서 뭐 지원 회의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저 김덕신 묘소 만들고 뭐 공원들도 해가지고 그냥 강아지 한 마리 안 들어왔다는 동네 마을에 저거 만들고 사람이 막 꼬이고 하니까 몇 때문에 강도를 한번 당해서 동네 주민이 군청에서 병원 치료비하고 보상해달라고 6개월을 질질 끌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아마 도끼 들고 들어오시는 분은 전에 한번 제가 공무원 초임 시절에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한 6개월 됐는데 시컬 들고 저 자체는 방에서 쿡쿡 찌르더라고. 찌르면 죽을래 살래 가면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해를 못했죠. 그 사람 왜 뭘 했는지를. 그럼 그때는 부탁대고 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저분이 이제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원료책들 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을 왜 저렇게 토지를 뺏기 이해를 해가면서 술도 마셔주고 종기적으로 접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슬기롭게 이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쪽 해 나가고 참고로 저도 김두신 같이 36세 다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협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가가 하지를 않았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 터치를 해줬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아까 학예연구사 나오셨는데 여기에서 맡아줘서 이렇게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또 이런 남는 이런 벽 쪽에는 지금 계장님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맡아줬고요. 또 저희들 과에서도 이렇게 마을에 요 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덕신의 그 독서 이야기 요 테마별로 이렇게 잘라서 20일까지를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면서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그 윤리 마을도 마을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증평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요 도서관 바로 앞에 보광천입니다. 요 보광천에 이런 김덕신 책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차피 독서니까 여기에 이렇게 책을 갖다 놓고 주말이나 최근에는 이제 다 하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와서 애들이 읽고 또 책을 빌려가서 밀어나무 숲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이런 문화도 조성을 했고 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도서관이 이제 건립이 돼서
뭐 아까 바깥에 전시를 했는데요. 이런 김덕신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아까 제가 사업 기획안 냈던 것부터 또 사업 추진하면서 했던 옷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버리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전시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더 저희들이 쌓아 나가는 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김덕신 만화책하고 요 웹툰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요 문화원하고 협업으로 했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직접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뭐 무료 배포를 하면 또 선거법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문화원하고 손을 잡았는데 잡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문화원에서 또 저희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지역에 유명한 만화가가 있었더라고요. 실제는 이런 분들도 찾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니까. 그래서 이 만화책은 이제 전국에 다 배포를 했는데 이 배포를 하니까 서울에 이제 일부 시군에 일부 그 초등학교에서는 요건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독서 부교재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보내달라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해서 되게 보람된 그런 사업이었고요. 또 요거 병행해서 요 DVD라든가 웹툰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전체 배포를 했고 요것도 지금 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요 도서관에서 매주 일요일 날 영화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 3시에. 그때 이제 일찍 오는 애들한테도 요 영화를 이렇게 DVD하고 이런 걸 틀어주니까 되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고 이렇게 되게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도 이제 다양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골든벨이라든가 또 독서 서당들 또 도서관에서 이제 1박 2일 캠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이렇게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아까 이야기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앞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 TV 서프라이즈에 한번 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요때 2013년도에 요 문득 TV를 보는데 이거 서울 그 9시 뉴스 전후에 이 한국의 유산이라는 인물 소개나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때는 편지를 안 보내고 여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업 기획안을 여기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니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유산이지 않겠냐, 자라나는 애들한테 되게 교훈적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편지를. 실제로 저는 이걸 TV에 나왔는지를 몰랐었어요. 어디에 가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왔다고. 되게 잘 만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이렇게 감상하시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백곡 김득신, 치열한 노력의 가치를 보여준 참된 지식인입니다. 요거는 편집을 하지 않고 이제 풀 버전인데 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평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사실 보냈던 건 이 증평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때 이제 캐치한 게 이게 증평이 각인이 안 되는구나. 제일 처음에 보신 여유만만에는 그 증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최근에 방송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이 이 증평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해와서 최근에 그 여유만만에는 뒤에 증평군청에서 제공했다, 증평군에 묘가 있다 이런 게 좀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나 하면 요걸 라디오에 보냈던 겁니다. 이제 웃고 계신데 이분은 이 문예대전에 이 김덕신을 한번 냈던 적이 있었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게 한번 나옵니다. 이분이 보냈던 건 여기 제발 좀 증평의 인물이라고 좀 소개를 해달라. 이 증평이라고 안 나오니까 이런 애절함을 담아서 이제 보냈어요. 참 묘하게도 이 제가 보낸 건 아닌데 오타 하나도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357번으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증평군청 공무원입니다. 백곡 김득진 선생이 방송에 소개되니 반갑네요. 그분은 증평에서 태어나고 묘소도 증평에 있습니다. 증평군은 작년부터 창조 지역사업 등을 통해 그분을 재조명하고 문화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충북 증평의 인물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진짜 저 열심히 근무하시네요. 공무원이시잖아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사실은 이 방송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저희들 군한테는 상당한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제가 이걸 많이 써먹고 또 중앙에 발표할 때도 이걸 많이 어필을 했는데 요때 이 보냈던 분이 저희들 과에 이제 근무하는 그 당시에 요 김재겸 씨하고 김성준 씨인데 요 김재겸 씨 한번 어떻게 해서 그 보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벌써 5월인데 저희가 제가 최창임 과장님하고 일한 지는 또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김득신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항상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증평의 인물, 우리 증평을 홍보하고자 사실 김득신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라디오에 우연히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같이 퇴근을 하는데 제가 운 좋게 또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김득신을 한창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증평이라는 임무, 증평에 산다는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증평에 묘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서 아쉽길래 바로 문자를 썼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운 좋게 또 소개가 됐는데 오타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을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좀 활용을 하고 뭐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무원들의 열정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에 이런 이야기를 더한 부분을 많이 앞으로도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런 게 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좀 빌어서 제가 또 배철수 씨에게도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 씨는 이렇게 말 안 시킨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그 고은시인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은시인의 요 책귀실이라는 책을 저희 요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도서관 입구에. 근데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세요. 이거를. 그럴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 특히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가슴 벅차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근데 이제 이분의 원래의 조상들은 이 백곡이라는 게 원래 이 잣나무 꼴인데 이 천안에 있다 그럽니다. 이게 외가가 천안이어서 그 김시민 장군이 천안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해놓으니까 이 천안시에서 또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사업이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아무도 안 보다가 단시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공부하던 그 방이 괴산에 있었거든요. 농촌리에. 지금도 이제 만나면 괴산 직원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 저거 우리 건데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통하는 겁니다.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니까 이거는. 지금은 저는 완전히 이제 저희들 그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들을 안 하고 저희들이 또 뭐 근거 없이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묘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도 옆에 직원들이 다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이걸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하고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죠. 저는 하면서 총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아까 경제적인 효과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뭘 갖다 줬냐? 딱 김득신만 가지고 뭐를 갖다 줬다라고는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근데 요 김득신 이야기와
또 요 마을 만들기, 또 여기에 휴양림, 또 천문대, 캠핑장 이런 것들이 같이 묘하게 엮여져서 이게 상승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김덕신 묘소가 있는 마을이 율리인데요. 율리에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식 이 휴양림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9천여 명 정도가 주민들이 외부에서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작년에 말로 돼보니까 16만 1000명이 여기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이게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시잖아요. 이게 저는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승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일요일날 한번 근무를 하다니까 어느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실제 당직실에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아기를 데리고 김덕신 묘소를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실제로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고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거든요. 그 앞에 가면 아까 먹을거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두부나 요런 또 민박 요런 것들을 해서 작년에 집계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넘게 이렇게 수익을 올린 거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포럼을 하고 그 마을도 마을 이름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것들도 했고, 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농촌에 가면 되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있으세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의외로 한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 메뉴판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근데 이제 이 분회장님이 오셔서 그 한글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문해 교육을 합니다. 문해 교육 할 때도 이 김덕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59세의 가게에 급제했고 정말로 되게 만성이니까 되게 즐거워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함께 나누는 게 이렇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단일 사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문화라든가 인물, 또 아까 휴양림이나 이런 산림, 또 요 삼기 저수지라는 요 저수지 이런 것들을 상호 다 융복합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지난해 평생학습 도시가 전국에 11개 선정하는데 됐는데요. 요때도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많은 파생 효과를 내더라고요. 요때 아까 그 영상들을 제가 틀면서 이렇게 PPT를 했거든요. 이 59세의 과거에 급제한 정말로 평생학습의 인물이다. 이렇게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이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또 우수기관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수상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동화책에도 요 김덕신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와서 저희들 율리도 나오고 여기에 밤티골도 또 두터산도 나오고 보강천도 나오고 증평의 지명들이 여기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파급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동화책에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물론 이렇게 뉴스에는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시인이자 독서광으로 알려진 백곡 김덕신을 아십니까? 증평군이 선생을 지역이 낳은 대표인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으로만 알려졌던 선생을 독서왕으로 전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동화, 웹툰을 제작하고 선생의 묘소가 있는 증평군 율리 일대 각종 조형물과 기념공원, 독서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화장품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애텀이. 여기에서 이제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군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약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평군에서 국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신 선생 기념사업 해가지고 지금 창조 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증평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급효과가 큰 거죠. 사람 인물 하나 발굴하면 아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김덕신도 얘기하지만 저희들 증평군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니까 이거 편집이 돼서 그런데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던 영광을 얻은 것도 사실은
여기 지역 발전 사업 이거 뭐 수천 개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매년. 여기 참 이 믿기지 않게도 2014년, 15년도에 저희들이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2014년도에는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라는 걸 가지고 여기 황희수 팀장님 내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까 김덕신의 그 창조지역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선정될 때는 이 시군간에 연계협력한 그 사업하고 이 창조지역 사업이 동시에 선정이 돼서 이관왕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2연패하고 이관왕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해줬고, 저희들이 아까 그 경제적인 효과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제 6월에 여기 경제과에서 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창조경제마을, 요 이야기 있는 마을을 가지고 출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 상관상을 타고 이렇게 수상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요 행사를 주관하시는 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요 당시 했던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축복층 평균호선 최창현입니다. 미래전략과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일반 농산업청 개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기적으로 오늘 저 정도로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증평 멋지네요. 저희들이 이제 나가도 적은 분이니까 정말로 기죽기 싶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때는 나갔는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서 그 옆에 계시는 이분이 이제 제주도 분인데 되게 끝나고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정말로 잘 뭉치는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가 겹쳐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겹쳐 있으니까 이게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군수님이 요 미래 전략가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창조지역 사업이나 이런 시군 간의 연계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뭉쳐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엮어왔고, 또 아까 김정겸 씨가 뭐 저하고 한 5, 6년 같이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기획팀에서부터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왔는데, 요런 저도 이제 좀 딴 데로 가고 싶은데 계속 이제 이렇게 있으라 그러네요, 요거. 그리고 이제 이 사업 간에도 연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업 간에 연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체 나를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또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이 공무원들만, 이게 결국 공무원들끼리 자기 잔치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절대로 이거 실패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획 때부터 아까 만화책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문화원에 하고 이렇게 만화책은 협력을 하고, 또 요 아이코리아라는 요 교육단체하고는 보광천에 그 김덕신 책방 운영을 요 분들이 하세요. 봉사활동으로. 그 다음에 또 증평공고라는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도자기라든가 이런 기념품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보면 약간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산림공원 사업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꼭 돈이 많아야 사업비가 커야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안에서 되게 평가를 높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요 윤리라는 마을이 초정약소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정약소하고 딱 같이 붙어 있어요, 마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요걸 청주시에 넘겨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그 초정약소가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세종대왕이 초정약소에 와서 123일간 눈병 요양한 곳이거든요. 거기 와서 계속 글을 읽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 윤리하고 또 요 초정약소 요거를 한번 연결해서 세종대왕 길을 만들다, 요거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길을 닦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책자 제작이라든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스토리북 제작들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세 개 군이 우리 윤리휴양촌에서 모여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양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이제 독서가 리딩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들 표현으로 두 가지를 빼먹었는데, 하나는 이 도에 이 균형발전 공모 사업에 이 증평군이 이 군부대가 두 개 큰 거 있습니다. 남쪽 이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4단급이 두 개 있는 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아까 왜 놀이시설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끼워 넣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미니 병영체험시설, 모험시설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 독서, 그 다음에 이분이 묻혀 있는 데가 여기 거북이 자구산이세요. 그래서 요 터틀, 그래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트마을을 한번 만들겠다. 이런 기획안을 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또 다양하게 냅니다. 요거 낼 때는 이 농림부에 낼 때는 농림부에도 이제 창의사업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때는 또 바꿉니다. 저희들이 요거 아미가 농림부는 안 되잖아요. 국방부니까. 그래서 에그리컬처 농업입니다. 그래서 에그리컬처로 바꾸고, 이 터틀은 또 농림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린 투어리즘 투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20억 되는가 이렇게 또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게 윤리 폐교인데, 폐교의 휴양촌을 만들었는데 요 옆에 이렇게 한옥을 12월 말까지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요게 공모사업을 내서 저희들이 한옥을 만드는데, 아까 왜 김성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방 저희들도 그중 이제 문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방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지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이름 하나 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들어서 또 하고 있고, 여기에 실제는 아직 완성작품이 아니라 묘소 옆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획하는 거는 여기 김덕신 묘소 옆에 이렇게 정자를 하나 만드는데, 요게 억만정이라고 이름은 지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이름은 억만제고, 이 억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번입니다. 10만 번. 그래서 11만 3천 번이 억만 3천 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기록이 나와서 이렇게 억만정을 이제 짓고, 여기에는 아까 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요 체험 기거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거북이 형상이 됐던 어떤 느림보 우체국을 우체통을 하나 여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계획상은. 그래서 애들이 아까 그 길을 올라가면서 다 이렇게 읽고 독서에 관한 걸 체득을 하고, 김덕신 묘소에 올라가서 자기가 느낀 점을 요 엽서에, 그 엽서를 비치해 놓으면 엽서에 다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거 수거를 해서 되돌려 보낼 겁니다. 보내면 본인이 거기 와서 또 느꼈던 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겠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나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이 나비 날개짓 하나가 그 텍사스에 이렇게 토네이도를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김덕신 요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요게 요 책방도 갖고, 또 나중에 이렇게 김덕신 전시관에 이런 것도 지금 구체화 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인물을 활용해서 이런 동화 도깨비 작가가 한 분 있어서 이런 동화 마을이라든가, 또 이런 아까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전사하신 분인데요. 이 전쟁 용역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념공원이라든가 이야기들을 앞으로는 스토리북으로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엮어볼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증평군이 이 사업을 했던 건 이게 역사가 짧으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인물이 하나 없어서 이거 한번 보완해보자. 또 이 규모가 작으니까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라도 한번 발굴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은 군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이런 것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나름은 이렇게 많이 발전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구상하고 있는 건 이게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증평군의 김덕신입니다.
요번에 이제 정평벌인데 이게 과목으로 굳이 따지면 국어겠죠. 국어. 이 한문이라 국어이고, 요 이상설이라는 분은 독립운동가인데 그 진천분입니다. 진천분인데 이분이 근대 수학의 아버지세요. 근대 수학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어서 과목으로 이제 따지자면 이렇게 수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평군하고 바로 옆에 이제 원남면에 요 반기문 총장이 생가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저겁니다. 굳이 과목으로 따지자면 영어이겠죠. 그리고 또 이분의 뭐 이건 좀 비약일지 모르는데 이번에 그 외가가 정평이세요. 여기 우리 정평에 있어서 이분 어머님이 신씨인데 여기 신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 저희들 군에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김홍도는 그 괴산군에 이렇게 현감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굳이 또 과목으로 따지자면 이게 미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네 사람을 묶어서 또 시대적으로도 보니까 조선이고, 조선시대고, 뭐 현대고, 뭐 근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조선, 근대, 현대. 이렇게 묶어서 연계협력사업을 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냈다가 일단 안 됐는데, 제목은 이 4개 군이어서 또 다 교육에 관한 거여서 이 사촌이죠, 사촌. 여기 4개 군이니까 4개 농촌 지역의 사촌의 이웃 사촌 이렇게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기획안을 냈고 또 이제 여기에서 뭐 국어니까 이런 김덕신 관련해서 이렇게 기억 리언어를 조용한 공원을 만들자. 진천은 수학이니까 1, 2, 3. 음성은 영어니까 뭐 ABC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볼 계획이고 또 국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학생들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평구는 요 지역 발전 사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들,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역량들이 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역량은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들 간에 또 공무원들 간에 이 협업이 안 되면 절대로 사업을 성공을 못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 좀 마음의 거리들은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좁혀 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좀 활력도를 높이고 이렇게 활력은 좀 배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핵심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평군이 이렇게 작은 군이지만 좀 더 아름다운 이런 군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문화자원이 풍부한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뷰티풀 정평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이 문화자원이 좀 풍부한 이런 아름다운 도시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로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협업 또 공무원들의 이 열정들 모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수님 그 신년상을 쓸 때 이렇게 인용했던 2가지 시인데요. 하나는 이 나하나 꽃피어입니다. 요거는 협업을 하자는 겁니다. 협업. 이 나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같이 호흡하고 하면 진짜로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열정입니다. 대추도 조그마한 그 대추 하나도 정말로 이 태풍이나 천둥 또 이 번개가 없으면 이게 붉어질 리가 없겠죠.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도 때로는 먹고 뭐 기껏 총리상 사다 주니까 바로 까먹더라고요. 바로 징계 먹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고요. 또 그런 각오를 하고 저희 여기 3분 호흡 맞췄던 분들이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도 저하고 거의 5년간 근무하면서 정말로 이 징계 걱정 안 하고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운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상 탈 때 아까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거기 가서 끝 마무리를 다른 단체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김덕신의 묘비명인데요. 스스로가 지었다 그럽니다. 이 제주가 나만 못하다고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이걸 저희들 공직자한테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면적이 다른 단체보다 작다고 증평구는 한계를 짓지 말자. 우리 증평보다 이 자원이 없고 또 늦게 출발한 단체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름이 있었다. 이 지역 발전은 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 아프리카 속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빨리 가려면 아니 혼자 가려면 뭐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해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저보고도 왜 남 깎어 그렇게 써주냐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기브앤테이크 같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협조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한테도 많이 남거든요. 이거는 제가 명심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TV를 보는데 이 고건 총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민이 찾아오면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하면 끝까지 들으랍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끝에 가서 한마디 첫마디는 늘 더 하실 말씀 없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공무원 들어오면서 그걸 되게 가슴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다소는 귀찮지만 우리 과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어떨 때는 제가 낮에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막 짜증나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누르거든요. 그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정신 자세로 일하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가장 늦게 출발한 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막내둥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열정, 태양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희망이 있는 그래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이런 작지만 아름다운 지역 이 강한 증평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이거? 예.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실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